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자본 체력이라는 책입니다. 닥터 마빈 지음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시간 관리, 경제 공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저자가 부자들을 직접 만나고 깨달은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 체력을 키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흑자 인생을 유지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법과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소득을 이어가는 법 중에는 노동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떠나면 바로 금융, 자산소득, 즉 자본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자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금융과 자본소득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는 자본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노후에 빈곤으로 가는 지출을 잠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부모 세대를 지원할지라도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적 자립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본, 금융, 소득 계획과 함께 지출 계획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 계획을 하나둘 세우기 시작하면 나의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곧이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가용이나 TV를 자주 바꾸고 귀찮다고 매번 외식을 하거나 남들 따라 자녀의 사교육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땐 가지고 있는 자금이 넉넉하게 느껴지지만 소비와 지출 계획을 잡으면 예산이 빠듯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야 미래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계획 안에서 지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흑자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부자가 된 기분으로 과소비에 관용을 베풀지는 않았는가?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진 않았는가? 만약 계획되지 않은 과소비로 자녀 세대에게 손을 벌리는 날이 온다면 결국 빈곤의 대물림을 다시 자녀 세대에게 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을 보고 직선으로 나아가지만 부와 빈곤은 대물림되어 원을 그립니다. 따라서 현재 젊은 세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부모 세대를 돌보는 지출은 마땅히 해야겠으나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부모 세대도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빈자는 바쁜 삶을 살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노동과 근로소득에 집중하다 보니 야근이 일상입니다. 인맥을 중시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자나 자본 그리고 노후 관리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자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노동과 근로소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맥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활동을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생애 주기를 확인하고 나는 어디쯤 속해 있는지, 어떻게 소득과 지출 계획을 잡을지 철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만큼 지키면서 불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라는 게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버는 만큼 쓰면 사실 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키고 불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자본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로지 버는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파이프라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자본을 들고 잠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 역량을 늘릴 시간도 없이 대부분 일만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잠재적 가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빠르게 자본소득화 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거나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가급적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지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전에 투자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실천해야 합니다. 나도 일하지만 돈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는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가지고 얻기는 어렵습니다. 나 홀로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도 함께 일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과 고정 지출은 얼마나 되고 현금 흐름과 부채 상황은 어떤지 등 자산 현황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만 붓는 격입니다. 자산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자산 운용 계획이 바로 섭니다. 자산 운용 계획이 없다는 건 소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 지출, 그리고 순자산, 부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사용으로 인해 자기 자산에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소 연 1회 혹은 반기, 분기 단위로 자산 현황을 살피는 것이 돈을 불리고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자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배웠다고 합니다. 먼저 부자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그룹은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도직입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통에 무례할 법도 한데 그들에게서는 어쩐 일인지 무례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목적과 용건이 명확해서 대화할 때 질질 끄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도 훅 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자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배경을 캐서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되도록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입니다. 본질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굳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추진하고 일을 빠르고 시원하게 해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가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안받은 사람이 동의를 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셋째는 실질적이고 실리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같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지 주판알을 제대로 튕깁니다.
실질적인 선택 앞에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가끔 예민하거나 날카로운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형 부자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대체로 잘 웃고 예의 바르다는 점입니다. 그 웃음이 거짓일지라도 말입니다. 욱하는 성격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침착하고 차분한데 어떤 기회나 선택의 순간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순박해 보였던 사람이 정말 큰 기회가 오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저돌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순박하거나 젠틀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잘 교육받았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고 써야 할 때 크게 씁니다. 반면 받을 땐 적은 돈도 꼼꼼하게 받는 편입니다. 만약 상대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따지지는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손절합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아니다 싶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부를 창출하는 습관을 배웠다면 상속형 부자에게는 부를 유지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젖어 삽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며 철없던 시절의 친구들을 불러내 여전히 철없이 술에 취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은 현재가 불행하다는 이야기이며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계획이 없으니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 게임이나 유튜브, SNS를 하면서 그 시간을 말 그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걸 놓치고 나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약속을 자주 어깁니다. 약속을 해도 제 시간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30분이나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은 초범, 두 번은 재범, 세 번부터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한다 해도 상습범처럼 어기는 사람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의 좋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넷째, 감정적입니다. 실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합리적 소비보다 감정적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하고 스스로를 잘 용서합니다. 다섯째, 선택 혹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일이 주어져도 뒤로 미루고 선택이 앞에 있어도 뒤로 미룹니다. 다짐을 하거나 계획은 잘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 의욕이 샘솟기 때문에 이미 반은 이룬 것 같아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가 드뭅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는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면 고민의 시간은 깊게 가지되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거기서 잘못되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성하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성큼성큼 저만치 앞서 있습니다. 물론 부자와 빈자의 특징을 무조건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자 그룹에도 빈자의 습관이 묻어 있는 사람이 있고 빈자 그룹에도 부자의 습관이 묻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무조건 옳고 빈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 빈자보다 자본을 성장시키며 나아가기 때문에 부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해야 하는데요. 진심은 마음으로 통합니다. 내가 진심을 보일 때 상대도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나 혼자 잘난 것도 없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똑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그 사람을 비췄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 다른 주변 사람은 자극을 받아 또 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견제하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응원하면 시너지가 생겨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주변 인물의 덕으로 알고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성공 혹은 성장한 사람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거나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그릇을 만드는 자본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부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